네,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미랩 김성빈이고, 제가 발표할 주제는 Learning Hierarchical Discrete Linguistic Units from Visually Grounded Speech라는 아이클레어 2020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목이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요, 제목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Learning Linguistic Units from Speech라는 이제 소주제로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이제 linguistic unit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단어, word라고 볼 수도 있고 또 subword, 그러니까 음소, 음절 이런 것들을 이제 linguistic unit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arning linguistic units from speech라는 거는 이 speech로부터 이러한 word와 subword 같은 언어적인 정보들을 배운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태스크가 존재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ASR, Automatic Speech Recognition이라고 어떤 음성이 주어지면은 그거를 텍스트로 바꾸는 그러한 기술이 존재하고 이걸 통해서 linguistic unit을 뽑으면은 이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으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SR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키느냐 하면은 일단은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녹음된 데이터 많이 필요하고 또 이 한 사람으로 녹음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소리로 녹음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텍스트를 뽑아내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이 필요하죠. 텍스트 어노테이션. 그리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스피치 시그널에 의존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과연 우리 인간들도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배웠었나?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언어를 배울 때 바로 한글부터 떼고 배우는 게 아니죠. 엄마가 뭐 무슨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뭔 소린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화책의 그림을 보고 엄마가 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언어를 점차 배워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weakly supervised fashion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인간이 배우는 그 방식을 기계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모티베이션을 갖고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컨클루전이자 컨트리뷰션을 말씀드리면은 이 모델, 여기서 소개할 모델은 이런 링구이스틱 유닛을 뽑는 그런 모델인데 이 같은 경우 이미지와 스피치 데이터를 이제 동시에 이용을 해서 이제 언어적인 정보를 뽑고 그냥 이제 뽑는 게 아니라 그런 컨티뉴어스한 밸류를 뽑는 게 아니라 디스크리트하고 하이어키컬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다는 게 이제 뭔가 컨티뉴어스한 밸류가 아니고 하이어키컬하다는 게 단어 뭐 이렇게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단어도 뽑고 그 모델 안에서 뭐 음소 좀 더 작은 단위의 정보도 뽑고 이렇게 계층적으로 뽑는다는 이야기고 이 디스크리트한 정보를 뽑기 위해서 트레이너블한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이어를 사용했다는 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은 저기 맨 위에 ResDataNet VQ라는 모델인데 다들 너무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 이제 데이브넷이라는 베이스라인이 있었고 거기에 뭐 다른 연구에서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이어를 소개했었는데 그것만 간단히 추가하면서 이 ResDataNet VQ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요소들을 설명드리고 좀 ResDataNet VQ 모델 아키텍처 정리하면서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sDataNet VQ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모델 아키텍처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거에서 간단하게 보면은 뭔가 이미지랑 오디오를 입력으로 받고 저기 조인트 임베딩 스페이스에 뿌려가지고 뭔가 푸시 풀 하는 거 보니까 트리플레도스를 사용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각각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로 데이프넷 차이를 보셨나요? 이 앞에서 밑에 오디오 브랜치에 쭉 보면은 레스넷 같은 거 있고 VQ 있고 있는데 이게 데이프넷 최초 등장했을 때는 전부 컨볼레이셔널 레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 컨볼레이셔널 레이어를 레스넷 블락 형태로 다 바꾼 게 이 레지듀얼 버전의 데이프넷이고 여기에 이 논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이어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서 이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지금 당장 설명드린 게 아니라 데이프넷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인풋으로는 그 이미지 입력과 오디오 캡션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캡션이라는 거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오디오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오디오 캡션과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쭉 이제 뽑아가지고 이 조인트 임베딩 스페이스에 같은 디멘셔널 벡터로 이제 뿌려주게 되고, 트리플 로스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각 그 피처 벡터는 가깝게, 또 네게티브한 그 페어는 멀게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그래서 얘를 학습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이쪽 그 인터미디엇 레이어에서 링구이스틱 유닛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총 정리입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드렸던 이 논문의 베이스라인 되는 네이프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구조죠. 이미지라 음성이 들어가고 레이어 쭉쭉 거쳐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뽑아내는데, 이제 예를 살펴보면은 이미지 브랜치와 오디오 브랜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미지 브랜치는 레스넷 50 그리고 마지막에 FC 레이어 없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에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 이제 FC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4x 14x 1024 스파셜한 피처맵을 뽑게 되고, 아래 같은 경우 128x 1024 템포럴 피처맵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텐서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14x 14x 128짜리 매치맵이라는 이제 어떠한 텐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14x 14는 여기서 뽑았던 그 스파셜한 그 피처 맵이고, 이제 이 128은 이 템포럴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템포럴한 정보가 1024부터 쭉쭉 줄어들어서 128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축은 이제 템포럴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이 피처맵 하나하나는 또 스파셜한 그런 이제 피처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이 모델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나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트리플 로스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 이미지와 오디오 캡션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각각 피처맵을 뽑을 수가 있었죠. 얘를 보면은 이제 1024짜리고 또 1024짜리여서 얘네를 글로벌 에브리 스플링을 하면은 각각 이제 동일한 디멘션의 벡터로 바꿀 수가 있고, 얘네를 단순하게 다 프로덕트 하면은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오디오 캡션과 이미지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겠다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매치맵이 그럼 뭐냐,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느냐를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뒤에 이제 더 복잡하진 않은데 좀 더 머리 아프기 전에 데모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학습시킬 때 텍스트는 하나도 없었고,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갖고 저기 조인트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뿌려서 학습을 시켰더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이 모델이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학습하느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리플 로스로 학습을 시키고, 아까 1024짜리로 같이 이제 동일한 디멘션으로 뽑았기 때문에 조인트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이제 파지티브 페어끼리는 가까이 하게, 또 네게티브끼리는 멀게 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트리플 로스도 두 가지 종류의 트리플 로스를 사용을 하고, 네, 데모는 원격을 하신 분들한테는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로스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샘플링 베이스드 트리플 로스입니다. 그래서 한 배치 내에서 이제 이 앵커에 해당하는 그 페어 이미지, 그러니까 뭐 앵커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오디오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배치 내에서 이제 파지티브 페어는 가까이 하고, 이 배치 내에서 랜덤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짝 아니면 나머지는 다 네게티브로 취급을 해서 네게티브랑은 이제 멀게 하는 방식으로 트리플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냥 얘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 두 개가 이제 positive pair에 대한 그 similarity고, 얘 같은 경우 이 햇이 붙은 게 이 negative pair인데, 이 이미지 앵커 이미지에 negative 앵커 이미지에 네게티브 오디오의 similarity가 이 positive pair보다 높게 되면은 0값이 아니라 맥스 취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거고, 그걸 미니마이즈한 형태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죠. 이게 샘플링 베이스드 트리플렛 러스고, 두 번째로 해주는 거는 세미얼 네게티브 트리플 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밑줄 친 부분만 바뀝니다. 그래서 배치 내에서 랜덤 샘플링이 아니라 여기 아래 보시면은 배치 내에서 이렇게 뭔가 비슷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앵커에서 파지티브 페어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얘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자동차, 자전거 뭐 비슷하다고 판단을 해서 비슷한 선상에 이 거리가 이제 거리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얘네 각각 하드 네게티브, 얘를 세미 하드 네게티브라고 부르는데, 얘네 두 개를 제외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죠. 이 파지티브 페어와의 거리보다 아예 먼 애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를 선정을 해서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그게 이제 positive pair의 similarity보다 similarity보다 더 멀어지게 거리가 만드는 게 이 semi hard negative 트리플 러스입니다. 그러니까 hard negative와 semi hard negative는 제외하고 이 weak negative 중에 가장 앵커와 가까운 애만 뽑아가지고 걔의 거리가 positive보다는 더 멀게끔 만드는 게 semi hard negative 러스입니다. 트리플 러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개를 웨이트 없이 각각 동일하게 이퀄리 더해가지고 미니마이즈한 형태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브넷이었고, 제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 데이브넷의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뭐 레지듀얼 버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단순히 이 컨볼루셔널 블락을 좀 레지듀얼 블락 형태로 만들어서 임프루브한 거여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레지듀얼 블락까지 하면서, 그래,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비주얼 시멘틱을 캡처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논문을 정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비주얼 시멘틱을 뽑아낼 수 있었고, 아까 결과를 보시다 보면은 어떤 특정 이제 음성이 나올 때 어떤 부분에 이제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오디오 브랜치에서 우리가 링귀스틱 그 스트럭처를 공짜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얘가 자동으로 이 링귀스틱 스트럭처를 학습했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이 ICASP와 인터스피치에 각각 논문을 내게 됩니다. 얘네가 이제 스피치 분야에서는 그래도 탑2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서 피처를 뽑아가지고 그 액티베이션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음소와 음소 바운더리 사이에서 피크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있는 피처들을 아까 ASR 모델 설명을 했잖아요.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꾸는 모델.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 여기 있는 그 인터미디어 정보를 한번 학습시키자 했더니 노이즈 인베리언트하고 굉장히 노이즈에 로버스트하고 또 이 성별에 로버스트한 그런 ASR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제 컨퍼런스에 발표를 하면서 이쪽에서 뭔가 언어적인 정보를 잘 뽑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 가설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나아가서 이 논문, 이 Residation FAQ 제가 오늘 소개하는 논문에서는 이거를 그냥 임플리시트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얘를 컨티뉴어스한 정보가 아니라 익스플리시트하게 디스크리트한 정보로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 단순히 뭐 단어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단어 그리고 그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의 음소, 음절 단위까지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익스플리시트하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트한 정보를 뽑기 위해서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이어를 사용하는데, 이 레이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쭉 설명드렸던 데이브넷의 레지듀얼 버전에서 단순히 이 사이에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이어를 넣으면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 퀀타이제이션 블락을 넣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Neural Discrete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유립스 2017에 처음 나온 이제 처음 제안된 내용이고 이게 Variational Autoencoder에 처음 적용하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동작하는데 인코더에서 나온 정보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제 임베딩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인코더에서 나온 정보를 테이블 내에서 가장 가까운 애한테 매핑 시켜가지고 그 디스크리트한 그 임베딩 정보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이어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포워드 패스는 단순하죠. 이제 어떠한 인풋이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이어에 들어왔을 때 임베딩 벡터 중에 가장 가까운 애한테 매핑시키는 겁니다. 다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매핑시켜서 걔를 이제 다음 레이어로 전달해주면 되고 그게 이 위에 해당하는 식이고 이제 백워드 패스 같은 경우는 가다가 여기에 이 퀀타이즈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이 안으로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 여기 테이블을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에서 이 앞단으로 넘겨주게 되는데 이게 스트레이트 스루 에스티메이터라고 이제 힌튼이 처음에 제안했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쪽으로 넘겨줘서 여기서부터 다시 체인룰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학습이 이렇게 되니까 이 임베딩 테이블은 학습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임베딩 테이블 코드북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한 스텝에서 특정 임베딩 벡터에 매핑되었던 그 인코더의 아웃풋들을 에버리지하는 형태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미니 배치를 사용하면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사용해서 이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moving average가 타임 스텝에 따라 있는 정보들을 다 이제 average를 취하는 건데 exponential이 붙으면은 그 얘를 average 취할 때 동일한 웨이트로 취하는 게 아니라 타임 스텝에 따라 좀 다르게 웨이트를 취한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 웨이트를 0.99로 놔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특정 임베딩 임베딩 벡터에 매핑되는 그 인코더의 아웃풋들 전체를 에버리지 할 건데 타임 스텝에 따라 다른 웨이트를 줘서 이제 에버리지를 취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의 학습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이어를 이 데이브넷에 끼워 넣으면서 이 ResDaveNet VQ라는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고 여기서 보면은 아까 DaveNet, ResDaveNet에서는 implicitly semantic information을 학습한다고 했는데 이때 스피치만 갖고 학습한 게 아니라 visually grounded speech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ResDaveNet VQ 같은 경우는 이 implicit하게 배운 내용을 explicitly representation을 하고 그때 이제 phones 그 음소와 words 단어 이 두 개의 정보를 explicit하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들을 살펴볼게요. 실험들을 정말 많이 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봤으면은 굉장히 모델 아키텍처가 간단하잖아요. 그 위에 이미지를 뽑을 때는 레스넷 그냥 사용하고 레스넷 50 아래에서도 그냥 컨볼루셔널 레이어 쭉 쌓아가지고 모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저자 데이비드 하워스가 이 논문 자체를 쓸 때 이 익스페리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실험이 굉장히 많고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많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적당한 거. 근데 위에 설명보다 원래 그래요. 뒤에가 엄청 많아서 서플멘터리가 더 쉽던데.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았어가지고 몇 개 추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메소드가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실험에서 이게 간단하지만 뭔가 그 내부에 우리가 있어 저희가 모르는 뭔가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뭐 엘레강트한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굉장히 뭔가 복잡한 메커니즘 아니면 인터레스팅한 비헤비어가 있어라는 거를 실험으로 임피리컬하게 다 리뷰레이션을 해서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시험이 부족하다라는 리뷰 코멘트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아예 입틀막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메이저 컴포넌스를 쓰는 그룹하고 못 쓰는 그룹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뉘어요. 메이저 컴포넌스 한 번 못 쓰면은 계속 못 쓰는 그룹이 되고 못 쓰는 그룹들이 되고 메이저 컴포넌스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쓰는구나가 이제 알면서 메이저 컴포넌스가 꾸준히 나와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 갭을 아느냐, 네, 그 갭을 아느냐,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좀 마른 편이긴 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메소드가 심플하니까 좀 더 좋은 걸 이렇게 좋다라는 걸 셀링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거를 좀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거하고 비슷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 굉장히 약간 이 데이비드 하우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데이브넷 그 처음에 데모 영상까지 보여줬던 그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EC12 오랄로 뽑혔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모델에 정말 충분한 그 뒷받침하는 약간 익스페리먼트를 잘 담았다라고 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랄이 되잖아요. 오랄이 되기 위해서 쓰면은 포스터가 돼요. 네. 베스트 페이퍼를 받기 위해서 쓰면은 오랄이 돼요. 네, 그런 느낌을 해야 되고 포스터를 쓰기 위해서 하면은 리젝이 돼요. 네, 그리고 리젝되면은 다음에 비슷한 페이퍼가 나와서 못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잘해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얘기해야 됩니다. 네,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하이어크한 정보를 뽑는다 했죠. 월드와 서브월드. 그래서 서브월드에 대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했냐 보면은 이 ABX 태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ABX 에러라는 걸 보면은 이 same underlying word, 이 배그와 배그. 저는 이제 발음이 다 똑같아서 차이를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이 스펠링을 보시면은 똑같은 단어고 이거 같은 경우는 E와 A 다르죠. 그래서 이 different underlying word의 similarity가 더 높게 되면은 이거는 에러라고 보는 이런 이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은 어떤 레이어에서 그러면은 제일 이런 정보를 잘 뽑는지 이 서브월드에 해당하는 정보를 잘 뽑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쓰지 않고 실험을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 2와 레이어 3에서 가장 ABX 에러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2와 레이어 3에 한번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이어를 도입을 해봐서 계속 여러 가지 실험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한 내용 중에 하나의 표인데 이 내용도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만 남기고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명할 거고 이 ABX 에러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 위에 세 개는 이 모델이 제한되기 전에 소타 모델들이에요. 이 태스크의 소타 모델들. 그리고 이제 이 아래부터 쭉 실험 결과들인데 이제 이렇게 이 파이만 있는 경우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없는 거고 이렇게 2 아니면 3 있는 경우는 2번 퀀타이제이션 레이어를 그 스크래치부터 이니셜라이즈 시켜서 학습시킨 거 여기는 또 3번을 이니셜라이즈 해서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네이블 해서 학습시킨 거라고 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어느 정도 프리트레인드한 모델을 갖고 와서 이제 웜 스타트를 하면서 2번 그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이어를 이네이블 시킨 거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뭐 2번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이어를 조금 어느 정도 이니셜라이즈 된 거를 갖고 와가지고 갖고 온 상태에서 2번, 3번을 이네이블 해서 학습시킨 상태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에러 레이트가 굉장히 낮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이에 대해서 프리트레인 된 걸 갖고 와서 2번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니까 이 17.79 굉장히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 떨어졌는데 안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태스크 자체가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써서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게 컨트리뷰션이 아니라 벡터 퀀타이제이션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이걸 레프레젠테이션 했다는 게 컨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 값이 아주 미세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와 근접하게 이 익스플리시트하게 정보를 뽑아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고 이제 또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 2번 레이어에서 이렇게 에러 레이트가 굉장히 낮게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좀 비주얼라이즈 시키면은 이제 이 테이블에 이 Y축이 그 영어 음소 60개에 해당하는 거고 그게 이제 데이터셋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퀀타이제이션에 있는 코드북을 128로 만들어서 총
8개짜리 인베딩 벡터인데 얘네가는 이제 probability를 계산합니다. 이 코드북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떤 음소가 나올 확률을 구해서 이제 0.5 이상으로부터 색깔을 좀 칠해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 이렇게 뭔가 어떻게 온라인이 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논문에서 소개할 때 그 영어 음소에도 어떤 그룹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 음소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같이 묶인 애들이 있더라고요. 음소 내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애들끼리. 이렇게 지금 묶이는 애들이 다 그 이제 영어 음소에서 같은 그룹으로 묶인 애들끼리 이런 식으로 묶였다라는 것을 이제 비주얼라이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서브월드에 해당하는 정보를 벡터 퀀타이제이션 2번 레이어에서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까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 3번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다른 거에 비해서 퍼포먼스 드랍이 상당히 이제 심한 걸로 보이는데 이제 논문의 저자들은 이거 보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더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R 요 골뱅이라고 부르나요? R 골뱅이 식 이게 뭐냐면은 캡션과 이미지 그 오디오 캡션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오디오 caption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리트리브를 하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아까 결국 우리가 그 같은 인베딩 스페이스에 뿌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애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뽑으면은 이미지 리트리블 태스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리트리블 태스크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퍼포먼스 드랍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정보를 분명히 배우고 있긴 한데 왜 이제 떨어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럼 혹시 얘네들이 음소 단위의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단어 단위의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실험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은 이 F1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F1 스코어는 프리시전과 리콜의 이제 조합 평균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예측한 단어들 중에 true 단어가 있을 확률, 그리고 전체 true 단어들 중에 얘네들이 true 단어들 중에 옳게 예측한 그 단어들의 비율, 이 리콜과 프리시전의 조합 평균으로 최종 F1 스코어를 구하게 되고 얘 같은 경우가 이 두 개보다는 좀 더 이제 accuracy에 가까운 그런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 보니까 이제 탑 200개를 뽑아 봤는데 어느 정도 그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 이제 딱 하나 해놓고 서플멘터리를 굉장히 길게 이제 첨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월드 디텍팅 태스크를 진행을 하면서 3번 레이어에서는 이 월드에 대한 정보를 잘 뽑아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도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은 이제 요 같은 경우 2번 얘네 두 개 다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 3번 레이어에서 뽑은 결과이고 이제 이 3번 레이어에서 뽑은 결과들 중에 어떤 그 초기 조건으로 시작했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 차이도 났었는데 이제 3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태스크든 좀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갖고 와서 이니셜라이즈를 시킨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은 어느 정도 이 F1 스코어가 좋게 나오고 만약에 2번을 미리 학습된 애를 갖고 와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조금 이제 성능이 좋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이제 이 3번을 학습시킨 애를 갖고 와가지고 2, 3번을 동시에 학습시켰더니 이때 이제 특정 스레시홀드에서 가장 높은 이 가장 많은 월드를 디텍트 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한다는 많은 단어를 이제 추출한다는 것을 이제 비주얼라이즈한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이거 말고도 실험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막 노이지한 데이터에도 하고 코드 사이즈도 바꿔가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단어에 대한 실험들도 더 진행을 하고 그래서 서플멘터리를 굉장히 길게 이제 비주얼라이즈도 하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논문 이 REST DaveNet VQ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 스피치를 갖고 이 linguistic 유닛을 뽑는 게 아니라 스피치와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 스피치 유닛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학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거를 학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이어를 사용하면은 이 정보들을 하이라키컬 하고 디스크리트하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딱 들으셨으면은 뭔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라고 이제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뭘 하려고 사용하지? 근데 이제 2020년도 12월 30일에 아카이브에 하나 논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같은 저자들한테서. 그래서 얘가 이미지 투 스피치라는 이제 논문이 올라오게 되는데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이미지 투 스피치 모델이 최초로 공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 캡셔닝으로 텍스트를 뽑아내고 이 텍스트를 사용해서 스피치를 뽑아내는 각각의 기술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약간 공유하는 그러한 데이터로 이 양쪽에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도 교수님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간 단계를 좀 허무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도 굉장히 그냥 똑같았어요. 이 show attendant 텔이라는 이미지 캡셔닝 사용하고 저도 타코트론 2 사용해서 이 중간 단계만 교수님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계속 의논 중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막혀서 조금 헤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까 배웠던 그 REST-APINET VT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이어에서 디스크리트한 유닛을 뽑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이미지 캡셔닝에서 단어를 뽑아내는 걸 배운 게 아니라 이 디스크리트한 이 링구이스틱 유닛들을 뽑아내게 얘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타코트론을 학습할 때도 원래 캐릭터 인베딩을 넣게 되거든요. 근데 캐릭터 인베딩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디스크리트한 링구이스틱 유닛을 넣어가지고 이 스피치가 나오게 학습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텍스트 정보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스피치,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스피치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아카이브에 올라왔는데 어디에 이제 서밋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가장 최근에 이 저자들이 최신화한 그런 이제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레퍼런스를 살펴보면은 이제 쭉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위에 5개가 같은 연구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ECCB 오랄에 뽑힌 그 데이프넷을 기반으로 쭉 논문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뭐 RJCV인가 거기서 낸 것도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논문을 낸 게 더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도 이런 식으로 하나 잘해서 다 같이 좋은 연구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났고 서플멘터리에 오디오 프로세싱 간단하게 한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커널 레퍼런스. 되게 좋은 포인트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연구실 초창기에 약간 이론적인 연구나 이런 거보다 시스템 연구 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저거 다 합쳐서 이런 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하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약간 지금 비슷한 이유예요. 그 시스템이 하나 있으면은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네, 그리고 하나의 프레임워크 있으면 그 가져다 쓸 수 있는 모듈화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이전에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휴먼 메쉬 같은 것도 그 오클루전 로버스트나 아니면 비디오에 템포럴하게 컨시스턴트한 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그게 하이 레벨 단을 뭔가 한다든지 그걸 저것처럼 중간에다 삽입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듈화 구조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동안은 못하던 걸 할 수 있거든.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리소스를 쌓는 거예요. 그 롱텀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서 하면은 좀 뭐랄까 남들이 못하는 리서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매번 리서치가 단편으로 딱 끝나는 것보다는 약간 다른 사람도 베네핏을 받고 나도 계속 그 방향으로 활용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리소스를 좀 쌓아야 되는 스텝인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수는 박사과정 학생이고 하워드 징글라스가 이제 교수인데 티칭 안 하는 교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교수 되게 신기한 리서치 프로페서인데 이제 티칭을 안 하는 프로페서. 그리고 이제 하워스가 그 밑에서 박사과정 마치고서는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하면서 원래 아이캐스피하고 약간 인터스피처 이쪽밖에 못 썼어요. 거기는 시험이 많지 않아. 거기는 딱 6페이지 넘지 않아요. 예, 그 서플멘터리 같은 거 안 내. 근데 아이클레나 ECCB 이런 데는 서플멘터리 무조건 내야 되고요. 거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되게 좋은 포인트들 되게 많이 있는데 실험하면서 거기서 발견한 파인딩 같은 거 계속 꼬리를 물린다든지 그런 리즈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결과가 좋고 퍼포먼스가 스테이트 오브 아트야 라고 딱 찍고 시작할 건 사실은 뭐 기본은 아니고 뭐 그것 때문에 액셉 시켜주진 않아. 네, 성능이 막 지금 월드 베스트야 그걸로 액셉 시켜주지 절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런 미시시비나 아이클레어 같은 데는 실험 같은 게 조금 많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내용의 실험들 양 있잖아요. 저도 지금 논문 봤거든요. 이게 스탠다드보다 많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네, 스탠다드보다 많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실험들 보면은 그 핵심 그 실험 자체가 뭐 복잡하고 어렵고 양이 많다 이거보다도 지금 핵심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실험 세팅이. 그래서 실험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약간 크리에이티비티나 그런 생각하는 거에 또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분야 같은 게 사람들이 잘 안 해. 왜냐면 스피치 쪽에 뭐랄까 익스퍼티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전 쪽을 하면은 그리고 비전 쪽을 하면 스피치 쪽에 반대가 없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요 그룹이 선점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비전 쪽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안토니오 토랄바를 데리고 와서 코멘트를 받아서 처음으로 막 이렇게 그 비전 학회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노하우가 쌓여서 비전 학회도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처음 어프로치는 제가 알기로는 리젝트가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너무 심플하거든요. 다 붙였거든요. 네. 머신러닝에는 조금 오픈마인드인데 ECC나 CMP, ICC는 조금 클로즈마인드예요. 조금 너무 간단하거나 이러면은 배척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저거를 뭘 뚫었냐면 유립스를 먼저 뚫었어요. 유립스를 먼저 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 전 웍을 유립스나 뭐 이런 데를 레퍼를 하면서 ECC를 쓰니까 이게 메이저 스트리밍이라고 리뷰어들 이렇게 세뇌된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펑크 비전 퍼포먼스나 이런 거에도 쓸 수 있어서 그런 디시전도 되게 중요해요. 뒤로 넘어가볼래요. 콘클루전? 네, 좋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그 김선명 학생하고 얘기할 때 여기서 사실 막혔다기보다 우리도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조금 달랐어. 네, 그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여기서는 써서 중간 리프레젠테이션을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캡처링 쪽을 따로 학습하고 여기서 텍스트 투 스피치를 따로 학습하는 이런 모듈러 네트워크 구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저 중간에를 호환성 있게 이어주기 글루를 해주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중간에 그 뭐지 우리가 그 인터미디엇 리프레젠테이션을 뭔가 하나를 어사인을 해서 슈퍼비전을 중간에 걸어주는 거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엔드투엔드 생각하는데 중간에 슈퍼비전을 줘서 그걸 계속 가이드를 잡아주는 걸 해야 된다. 그게 뭐 텍스트에서부터 이니셜을 시작해서 또 음소 레벨로 이렇게 트랜지션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슈퍼비전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일이 바빠서 못했죠. 네. 네. 맞아요. 이게 바쁜지. 맞아요. 그래서 좀 아깝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정말 되게 근접했는데 그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뭔가 내가 아이디어를 냈으면은 이 세상에 나랑 비슷하게 똑똑한 사람 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 어딘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겁나 똑같은 생각을 해. 네,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하느냐, 약간의 성실도라든지 그 빠르게 약간 요령 있게 빠르게 하는 거 그런 거의 차이로 이렇게 페이퍼가 먼저 나와요. 그럼 이거를 아카이브에 올렸잖아요. 이거 아카이브 아니 지금 아카이브구나. 얘는 아카이브인 맞죠. 아카이브 올렸잖아요. 스쿱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깃발 꽂은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첫 번째야라고 깃발을 꽂은 거예요. 물론 리젝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깃발을 꽂는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야. 얘네가 벌써 했네.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실망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아이디어가 2020년도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후반이죠. 12월 30일. 12월 30일이에요. 네. 우리 아이디어가 바로 한 달 전까지 MIT 레벨에 한 달 전까지 없구나 이고요. 왜냐면 수우가 지금 MIT 학생이에요. 네.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제가 좀 저걸 잘했었어. 근데 그 학생이 생각했던 그 MIT 레벨은 우리 아이디어 레벨이 왔구나.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지 이거는 좀 다른 레벨이고 일단 아이디어 레벨은 그렇게 왔구나.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이렇게 되면 될지 안 될지 일단 가설을 하고 포텐셜한 어프로치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작동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답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워킹하는. 그래서 워킹하는 정답지를 해설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구나라고 해서 그 좀 과거에 성공한 사례를 굉장히 최근에 이제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 최신 트렌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현실도 얼마 전에도 들었었고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열심히 연구를 막 했어요. 근데 풀리지가 않아. 그러다가 논문이 딱 나왔는데 본인 거 비슷한 거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 비슷한 거야.
오버랩이 예를 들어서 50%가 있는데 또는 뭐 80%가 있는데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은 논문을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근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비슷한 거야. 멘탈이 깨져가지고 캠퍼스를 이렇게 범위를 두는 거야. 실제로. 네, 진짜 그런 학생 되게 많아요. 멘탈 케어가 안 돼가지고 당연히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 못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멘탈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포지티브하게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인 부분들. 아쉽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거로도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첫 번째 뒷판은 못 꽂았지만 그럼 얘네가 했던 거하고 우리가 하는 어프로치하고 정말 100% 비슷한가 그러면 아닌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좀 exaggeration? 그 뭐지? 과장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한글로 증폭시킬 수 있을까? 그 차이를 어떻게 하면 잘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전으로 좀 모아서 이전 뭐 실험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여기 논문 실험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서플멘터리 몇 개 빼고는. 근데 어쨌든 이 실험들도 지금 보면은 이거를 딱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베스트고 어디에서 컴페어러블 하고 여기서 그냥 리턴오블하게 나왔어 하고 끝이 아니야. 이제 그거를 계속 숫자를 보고서는 크리티컬하게 생각해서 다음 실험으로 딱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사람들한테 리뷰어도 이거 봤을 때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생각 안 하고 사람들한테 좀 섞어서 숫자가 높네? 약간 낮네?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너희들이 이 부분을 봐야 되라고 강제로 어텐션을 이렇게 내려서 너희가 이 부분을 봐야 돼?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파트야? 라고 해서 리뷰어를 오히려 압도하는 거지. 실험이 약간 스토리 같았어요. 네, 그쵸. 딱딱딱딱 뭔가 이어지는. 그쵸. 그래서 스토리가 프레그먼티드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멀티뷰 어스펙트, 그러니까 여러 방면을 보고서는 우리 방법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비헤이비어라든지 아니면 페일러 케이스도 애널리시스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잘 된 편인 것 같고 뒤로 조금 뒤로 전 페이지 아까 F1 스코어 F1 스코어하고 리콜 프리시전 이런 매트릭 같은 거 정하는 거는 그냥 학생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이벨리에이션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F1 스코어가 조합 평균인데 이 리콜하고 프리시전이 둘 다 높아야지만 수치가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의 밸류로 딱 보고서 바로 판정하기 위한 랭킹을 매기기 위한 약간 그런 퓨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 페이지. 뒤쪽. 뒤쪽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앞 페이지? 이게 맞나요? 앞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 수를 낮춰서 이쪽으로 거꾸로 가자는 거죠. 네. 거꾸로 가서 ABX 이런 스코어가 있는지 전 처음 알았는데 이것도 좋은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이것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없을까? 이미지하고 뭐 다른 거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거 이거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기도 하고 폴리악 에버리징이라고 하지 않나 이거? 폴리악 그 논문에서 폴리악 에버리징이라고도 아마 할걸요? 네, 맞는 것 같은데 폴리악 에버리징하고 다른 게 있나? 무빙 에버리징 보통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징이 폴리악 에버리징이라고 99% 얘기할 수 있는데 1% 잘 모르겠어요. 뭔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폴리악 에버리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앞에 팩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저 제기 함수 같은 거 풀어보면 익스포넨셜 팩터가 나와서 네. 그래서 지금 내 최신 거에 가장 비중이 높고 99%나 90을 해도 0.99를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거에 꽤 많이 어댑테이션이 되는 그런 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거를 천천히 무빙하는 앞쪽으로 또 갑시다. 그 VQ도 요즘 태스크에 많이 쓰여가지고 VQVA가 이런 거 많이 쓰여요. 저 디스크릿 리프레젠테이션과 컨티뉴어스 리프레젠테이션의 차이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백프로페이션에서의 그 뭐라고 했죠 차이? 그러니까 디스크릿 리프레젠테이션 백프로페이션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 차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얀니쿤이나 아니면 다른 그 북가이들이 이미지 레벨에서 CNN이 성공을 했는데 왜 NLP나 아니면 스피치 쪽에서는 아니지 스피치 쪽에서는 맞구나. 왜 NLP에서는 잘 안 됐을까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의 차이가 컨티뉴어스하고 워드는 디스크리트하잖아. 네.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에서 타타타 존재하고 거기 픽스돼 있고 앵커가 네. 그런 컨티뉴어스하고 디스크리트의 차이 아닐까? 임플리멘테이션에. 근데 반대로 NLP에서 트랜스포머가 성공했잖아요. NLP에서 트랜스포머가 성공했는데 왜 비전에서는 성공을 안 할까를 또 생각했는데 그거의 이유도 그건 디스크리트하고 이건 컨티뉴어스에서 바로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게 가장 메이저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미지도 슬슬 트랜스포머가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죠. 결국에는 데이터를 더 많이 밀어넣으면 됩니다. 데이터 자본주의, 뭐 리소스 자본주의가 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요 차이가 사실 되게 크다.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하고. 그 앞으로. 네. 이것도 사실 이거가 MIT에서 발표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내부에서 몇 명이라든지 뭐 다른 그 아이비리그의 뭐 주인권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비리그가 중상위권 대학이나 거기에 교수님들 이거 어디다 써?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임팩트가 이거 왜 연구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되게 약간 록다운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 이런 거를 앞으로 포텐셜을 보고 있는 사람이 논문을 쓰는 건데 그거를 미리 이걸 어디다 써서 의미 없는 연구야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리서처라고 하면 좋은 리서처라고 하면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물리 쪽에서도 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같은 거 나왔을 때 그게 맞는지 아닌지 검증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증명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좋은 연구로 생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이런 역사적인 아규먼트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틀렸다는 걸 증명 못해서 이제 이거 이런 좋은데 이러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증명됐잖아. 관찰 그 시험 장비가 이렇게 하면서 뉴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였죠. 뉴럴 네트워크도 다 쓰다가 엑소가 문제도 붙는데 뭐해 이랬는데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어떤 포텐셜이 있을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있었을까 그런 걸 추리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딱 적어봤을 때 저거는 나중에 진짜 조금 어떤 이펙트 있는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이미지하고 지금 스피치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테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애들 동화책 읽어주는 어플리케이션 정도 또는 시각장애인한테 이미지를 읽어서 청각식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정도 밖에는 사실 저도 상상이 잘 안 돼요. 그 정도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구도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으로 요거하고 요거 있는 거 파트 딱 붙여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뭔가 어떤 학생들한테 주면은 이거 그냥 이거하고 이거 붙이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 있나요? 이런 대답도 되게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인터레스팅하게 만드느냐는 이제 같이 일하는 리더스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하는 뭐 교수나 콜라보레이터들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셀링을 잘 하게끔 만드는 거. 아이클레어 밀어 넣었잖아요. 2015월에 됐잖아요. 과거에 이그젠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새로운 문제를 하면은 약간 이미지 투 스피치 트랜슬레이션 이런 걸 하면은 그 스조 어텐드 탭 하고 뒤쪽에 타코트를 썼죠. 이거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예요? 아니잖아요.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근데 다루기 쉬운 애들이에요. 적절하게. 걔네들을 썼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여러분이 어떤 실험을 하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구현을 할 때 그게 어떤 모듈의 핵심이 아니면은 가설을 검증하기에 적당하게 좋은 레벨을 찾아야 돼요. 학습이 편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캐패시티거나 뭐 이제 성능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트레이닝도 적절히 되고 지금 뭔가 다루기 쉽고 실험을 많이 돌리기 좋고 막 스테이트 오브 다트로 막 몬터 같은 애를 데려와서 딱 넣으면은 그럼 오히려 실험을 할 때 하나의 팩터를 구분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 리뷰어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모듈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된 그런 엘레건트한 모듈들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실험이 클리어해져. 다른 팩터들을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어서. 약간 가끔씩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거를 만드는데 이 모듈을 좋은 걸 써야 돼서 지금 스테이트 오브 아트들 다 한 번씩 실행해 보면서 좋은 걸 찾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끄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근데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간 낭비예요. 적절한 레벨을 딱 정해야 돼요. 이건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그걸 딱 이건 스테이트 오브 아트 소타를 찾아야 돼. 라고 하고 그 소타를 빨리 찾는 거를 목표로 처음부터 했을 거야. 그래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적절한 레벨을 바로 쉬운 거를 딱 찾아서 해.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김동희 학생 세미나 지금 몇 분이야? 지금 1시간 됐잖아요. 네. 김동희 학생 세미나 어떻게 하죠?